저녁 7시, 김지은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친정엄마 이영자 여사였다. 하지만 이 평범한 전화 한 통이 지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지은은 젖은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 한쪽에 걸쳐두고 식탁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창밖으로 마포의 빌딩 숲 사이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름답지만 어딘가 서글픈 늦가을의 저녁 노을이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우리 딸, 밥은 먹고 일하니?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물기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무심코 한숨을 삼키며 밝은 척 목소리 톤을 높였다. 그럼요. 방금 퇴근하고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는요? 아빠는 밭에 나가셨어요? 네, 아빠야 이번 주말 잔치 준비한다고 신나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느라 바쁘지. 아이고, 주책이야 정말. 엄마의 웃음 섞인 타박에 지은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번 주말은 친정아버지 김철수 씨의 환갑잔치가 있는 날이었다. 요즘 환갑은 잔치랄 것도 없이 가족끼리 밥 한 끼 먹고 넘어가는 추세라지만 평생 공장에서 기름밥을 먹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정년퇴직 후 양평에 작은 전원주택을 짓고 맞이하는 첫 생신이었다. 엄마는 소박하게나마 친척들을 초대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 하셨다. 지은아, 이번에 박서방도 같이 오는 거지? 내 아빠가 박서방 온다고 토종달 잡아놓는다고 난리다. 그럼요, 당연히 가죠. 민준 씨도 기대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장모님 솜씨 맛볼 수 있겠다고요. 거짓말이었다. 남편 민준은 장모님의 솜씨를 기대하기는커녕 주말에 쉬지 못하고 장거리를 운전해야 한다는 사실에 벌써 입이 대빨 나와 있을 게 뻔했다. 하지만 엄마에게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다. 그래. 조심히 내려와라. 차 막히니까 아침 일찍 출발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의 정적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지은은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8년 박민준이라는 남자와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온 시간이었다.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대기업 과장 아내와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남편, 서울 마포구의 깔끔한 아파트. 누가 봐도 완벽한 중산층 가정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속은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지은의 시선이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결혼식 사진에 머물렀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과 턱시도를 입은 민준,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최명희 여사. 사진 속 최 여사는 웃고 있었지만 지은은 그날의 서늘했던 공기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날 최 여사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나타났었다. 짙은 먹색 치마에 검은 저고리. 누가 봐도 혼주가 입을 옷은 아니었다. 마치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처럼 그녀는 결혼식장 입구에서부터 싸늘한 기운을 내뿜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지은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듯 했다. 세상에, 시어머니가 검은 한복을 입었어?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저 집며느리 친정이 좀 기운다며? 시어머니가 평창동 사모님이라던데. 신부 대기실을 찾은 최 여사는 지은의 손을 잡는 대신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리며 차갑게 말했다. 격식도 없는 집안에서 자란 애를 며느리로 들이려니 내 속이 오죽하겠니? 오늘 이 옷은 내 심정을 표현한 거다. 알아서 처신 잘해라. 그때 도망쳤어야 했다. 지은은 마른 세수를 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때 민주는 뭐 하고 있었더라? 아, 그래. 어머니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 지은이 들어요?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을 뿐이다. 그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지은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적이 없었다. 이번 주말은 제발 조용히 지나가야 할 텐데. 지은은 불안한 마음을 떨치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습니다.
민준이었다. 평소라면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소파로 직행했을 그가 오늘은 웬일인지 쭈뼛거리며 부엌 쪽으로 다가왔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다. 그것도 아주 곤란하고 지은이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왔어요. 밥 먹을래요? 아니. 생각 없어. 속이 좀 더부룩해서. 민주는 식탁 의자를 빼내어 앉으며 헛기침을 했다. 지은은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지은아, 저기, 이번 주말 말이야. 네, 아빠 환갑잔치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는 거 알죠? 선물은 내가 미리 준비해뒀어요. 그래. 고마워. 당신이 신경 많이 썼네. 그런데 민준이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지은의 눈을 피했다. 지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또 무슨 사고를 친 걸까? 혹시 회사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어머니가 같이 가고 싶어 하셔. 지은이 물을 따르던 손을 멈췄다. 물이 컵을 넘쳐 식탁 위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뭐라고요? 누가 같이 가신다고요? 우리 엄마. 최명희 여사님 말이야. 사돈어른 환갑이신데 안부 부인이라도 가봐야 도리 아니냐고 하시네. 당신네 양평집도 한번 보고 싶으시다고. 민준 씨. 지은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의 말을 끊었다. 흘러내린 물이 식탁볼을 적시고 있었다. 지금 제정신이에요. 우리 아빠 환갑이에요.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하는 자리라고요. 거기에 어머님이 왜 오세요? 지난 8년 동안 우리 부모님 생신 한 번 챙긴 적 없으신 분이.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챙겨드리고 싶으시다잖아. 마음이 바뀌셨나 보지? 엄마가 요즘 많이 외로워하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적적하신가 봐. 민주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항상 이런 식이었다. 어머니의 무례함은 외로움으로 포장되고 지은의 정당한 불만은 이해심 부족으로 치부되었다. 외로워서 며느리 친정아버지 환갑잔치에 따라가시겠다고요? 가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우리 집안 수준이 어쩌고 교육이 어쩌고. 제발 부탁인데 이번만은 안 돼요? 아빠 좋은 날 망치고 싶지 않아요. 당신 말을 왜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뭐 싸우러 가? 축하해주러 간다는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민준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곤란함 대신 짜증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기 귀찮아하는, 그리고 결국엔 어머니 편에서는 익숙한 비겁함이었다. 그리고 이미 엄마한테 같이 가시라고 말씀드렸어. 내일 아침에 모시러 가기로 했어? 뭐라고요? 나랑 상의도 없이? 엄마가 벌써 옷 다 골라 놓으셨다는데 내가 어떻게 안 된다고 해. 자식된 도리로 그 정도도 못 해드려?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라니. 지은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8년 동안 명절, 제사, 시어머니 생신, 심지어 김장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댁의 모든 행사를 챙겨온 그녀였다. 야근을 하고 돌아와서도 시어머니가 호출하면 달려가 냉장고 청소를 했고 주말마다 불려가 설교를 들었다. 그런데 고작 1년에 한 번, 아니 평생에 한 번뿐인 친정아버지의 환갑잔치조차 온전히 즐길 수 없게 만들다니. 지은은 젖은 행주를 들어 식탁을 벅벅 문질러 닦았다. 분노가 손끝으로 전해져 행주가 찢어질 것만 같았다. 안 돼요. 다시 전화드려서 오지 마시라고 해요. 정 가고 싶으시면 민준 씨 혼자 가서 모시고 가요. 난 따로 갈 테니까. 김지은. 진짜 이럴 거야? 내 체면 좀 살려주면 안 돼? 엄마가 사돈댁 가서 험한 소리 안 하시게 내가 옆에서 잘 말릴게. 응. 제발 좀 부탁하자. 민준이 지은의 팔을 잡고 매달렸다. 조금 전에 기세등등함은 사라지고 다시 비굴한 마마보이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지은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문득 양평에 계신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지금 민준과 대판 싸우고 혼자 내려간다면? 눈치 빠른 엄마는 금방 알아챌 것이다. 그리고 잔치 내내 딸 걱정에 웃지 못하실 것이다. 아빠의 환갑잔치를 딸 부부의 부부싸움으로 망칠 수는 없었다.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속에 뜨거운 덩어리가 얹힌 듯 답답했다. 알았어요. 대신 딱 하나만 약속해요. 그래. 뭔데? 다 들어줄게.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한테 조금이라도 실수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모시고 나오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친정 발걸음 못 하시게 할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 걱정 마. 우리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는데 설마 그러시겠어? 고마워, 여보. 역시 당신밖에 없어. 민주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해실거리며 지은을 껴안으려 했다. 지은은 몸을 돌려 그를 피했다. 그의 안도감은 지은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 민주는 휘파람을 불며 욕실로 들어갔다.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지은은 침실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옷장에서 편한 옷 몇 벌과 아빠에게 드릴 선물, 그리고 비상약들을 챙겨 넣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불안감. 단순한 걱정이 아닌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원초적인 불안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시어머니 최명희. 그녀는 단순히 축하를 하러 갈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평창동 자택의 높은 담벼락 안에서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경멸하고 배제해온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굳이 그 먼 양평 시골집까지, 그것도 수준 떨어지는 사돈의 잔치에 가겠다고 자청한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은은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8년 전보다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때와 달랐다. 8년 전에 김지은은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억지로 웃으며 참아내는 20대 신부였다. 하지만 지금의 김지은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지은은 짐을 싸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본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어.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번 여행이 그녀 결혼 생활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것임을. 과연 지은 씨는 이번 여행에서 시어머니의 횡포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계신다면 지은 씨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아래 댓글창에 숫자 8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별표 구독 별표를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종 모양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 기막힌 사연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양평 친정집으로 함께 가보시죠. 검은색 벤츠가 양평의 한적한 시골길을 달렸다. 뒷좌석에 앉은 최명희 여사는 차창 밖 풍경을 보며 감탄하는 척했지만 백미러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서늘했다. 어머, 단풍이 참 곱다. 서울 공기랑은 확실히 다르네. 최 여사는 우아한 손짓으로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말했다. 운전석의 민준이 재빨리 맞장구를 쳤다. 그렇죠, 어머니. 나오시니까 좋죠? 제가 진작 모시고 올 걸 그랬어요. 조수석에 앉은 지은은 무릎 위에 놓인 핸드백 끈을 꽉 쥐었다. 차 안을 가득 채운 최 여사의 진한 샤넬 향수 냄새가 속을 울렁거리게 했다. 창밖으로는 황금빛 들판과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은의 머릿속은 6년 전 그날의 기억으로 어지러웠다. 두 번째 결혼기념일 직후였다. 어렵게 찾아온 아이를 유산하고 병실에 누워있던 지은에게 최 여사는 꽃바구니 하나 없이 빈손으로 찾아왔었다. 쯧쯧, 몸이 그렇게 부실해서야. 여자가 대를 못 이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니?
민준이 더 늙기 전에 놔주는 게 서로를 위해 좋지 않겠니? 위로는커녕 피 묻은 가슴에 소금을 뿌리던 그 목소리. 그때 지은은 너무 기가 막혀 대꾸조차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입으로 가족을 운운하며 친정아버지의 환갑잔치에 가고 있었다. 다 왔습니다. 어머니. 저기 보이는 빨간 벽돌집이에요. 민준의 들뜬 목소리에 지은은 현실로 돌아왔다. 차가 자갈이 깔린 마당으로 들어서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친정 부모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셨다. 아이고, 사돈어른.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누추한 곳까지 이렇게 와주시고요. 아버지 김철수 씨는 환갑을 맞아 새로 맞춘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엄마 이영자 씨는 곱게 화장을 한 얼굴로 활짝 웃고 계셨다. 지은은 부모님의 저 환한 미소가 최 여사의 칼날 같은 말 한마디에 베일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최 여사는 차에서 천천히 내렸다. 그녀가 입은 짙은 감색 정장과 목에 두른 에르메스 스카프는 소박한 시골집 마당과 묘한 이질감을 자아냈다. 그녀는 흙바닥에 구두 굽이 닿는 것이 싫은 듯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사돈에게 고개를 까딱였다. 반갑습니다. 사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공기가 참 좋네요. 별말씀을요.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저희가 영광이죠. 들어오시죠.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엄마가 최 여사를 안내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최 여사는 현관에 들어서며 집 안을 쓱 훑어보았다. 마치 부동산 감정사가 매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어머, 집이 참 아담하고 귀엽네요. 꼭 주말농장 관리사 같기도 하고. 두 분 사시기엔 딱 좋겠어요. 관리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칭찬인 듯 포장했지만 명백한 비하인 발언. 별장도 아니고 관리사라니. 지은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만 순박한 아버지는 그 속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허허 웃으셨다. 허허, 그렇습니까? 제가 퇴직금 털어서 직접 지은 집이라 애착이 갑니다. 좀 좁긴 해도 겨울엔 따뜻합니다. 점심상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푸짐했다. 엄마가 며칠 전부터 준비한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그리고 아버지가 자랑하던 토종달 백숙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시골 밥상이었다. 사돈,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어머, 솜씨가 좋으시네요. 간이 좀 세긴 하지만 시골 음식이 원래 투박한 맛으로 먹는 거니까요. 최 여사는 젓가락으로 잡채를 뒤적거리며 깨작거렸다. 갈비찜은 기름기가 많다며 손도 대지 않았고 백숙은 냄새가 난다며 국물만 조금 떠먹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버머니, 이 김치 맛있어요. 좀 드셔보세요 라며 챙기느라 바빴다. 지은의 부모님은 사돈이 음식을 거의 먹지 않자 안절부절 못하며 집에 안 맞으셔서 어쩌나 하고 걱정했다. 지은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고문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는 민준을 데리고 텃밭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엄마는 과일을 깎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최 여사와 지은, 둘만 남았다. 지은아. 네, 어머니. 날도 좋은데 테라스에서 커피나 한잔 하자꾸나. 내가 타오렴. 최 여사는 밖이 내다보이는 테라스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지은은 믹스커피 2잔을 타서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한겨울처럼 차가웠다. 최 여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찻잔을 내려놓고 지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서 가식적인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솔직히 말하마. 너랑 민준이 안 어울린다. 처음부터 그랬어.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커피잔만 만지작거렸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8년이다. 그동안 내가 참아준 건 민준이가 너를 원해서였어. 그런데 봐라.
애도 없고 민준이는 날이 갈수록 말라가고 너는 일 핑계로 집안일은 뒷전이고. 이게 부부니? 속꿉장난이지. 어머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결과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야. 민준이지. 겉으론 웃고 있어도 속은 골맞어. 내 아들 내가 제일 잘 안다. 너랑 사는 거 힘겨워해. 거짓말. 민주는 우유부단할지언정 지은을 힘겨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은에게 의지하면 의지했지. 하지만 최 여사는 아들의 감정조차 자신의 뜻대로 재단하고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기회에 정리하자. 네. 이혼해라. 서로 감정 상할 것 없이 깨끗하게.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주마. 내가 평생 회사 다녀도 못 만져볼 돈이야. 이 집 대출금도 갚고 내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도 충분할 거다. 지은은 귀를 의심했다. 친정아버지의 환갑잔치 날 아버지의 집 테라스에 앉아서 이혼을 요구하다니. 그것도 돈으로 회유하면서. 모욕감이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어머니. 그래, 현명하게 판단해라.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새 출발하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말씀 가려 하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최 여사를 노려보았다. 오늘은 제 아버지 생신입니다. 환갑잔치예요. 저희 부모님이 정성껏 차린 밥상 받고 나서 지금 그 입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뭐? 너 지금 눈을 왜 그렇게 뜨니? 제 결혼 생활은 저와 민준 씨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민준 씨가 불행하다고요? 정말 민준 씨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누군지 어머니는 진짜 모르세요? 최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며느리가 말대꾸를, 그것도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너 아주 막대 먹었구나.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저희 부모님 욕보이지 마세요. 저 어머니보다 훨씬 사랑받고 자랐고 사람에 대한 예의도 더 잘 배웠으니까요. 지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잔치 끝날 때까지는 사돈으로서 예에 지켜주세요. 부탁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지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로 들어와 버렸다. 등 뒤에서 최 여사의 기가 찬 듯한 헛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경고. 내가 감히 나한테 경고를 해? 두고 보자. 아주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테니. 그날 저녁, 식구들은 거실에 모여 TV를 보며 과일을 먹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해 보였지만 지은은 최 여사가 뿜어내는 서늘한 살기 때문에 체할 것만 같았다. 최 여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우아한 가면을 쓰고 사돈과 담소를 나누었다. 그 뻔뻔함에 소름이 돋았다. 밤이 깊었다. 시골의 밤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지은은 친정집 2층의 작은 방을 쓰고 있었고 민준과 최 여사는 1층 안방과 건넌방을 각각 쓰기로 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목이 말랐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1층으로 내려갔다. 모두가 잠든 시간, 거실은 고요했다. 그런데 안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들릴 듯 말 듯 한 말소리가 들렸다.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냥 조용히 해, 다 널 위해서야. 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민준과 최 여사였다. 지은은 숨을 죽이고 문 가까이 다가갔다. 내일 점심때 준비는 다 됐다. 수정과에 타면 아무도 모를 거야. 감쪽 같아. 하지만 지은이가 알면 알긴 뭘 알아? 그녀는 내일 정신 없을 거야. 망신 한번 톡톡히 당하고 나면 제풀에 떨어져 나갈 거다. 다른 방법이 없어, 민준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지은은 입을 틀어막았다. 수정과. 내일 점심. 망신.
단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남편도 알고 있었다. 아니, 동조하고 있었다. 내일 점심때 준비는 다 됐다. 다른 방법이 없어. 지은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계단을 다시 올라왔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한 분노가 들어찼다. 그래, 준비는 다 됐다 이거지? 지은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그들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이었다. 내일 점심때 준비는 다 됐다. 지은은 방문 앞에서 숨을 멈췄다. 도대체 무엇이 준비되었다는 걸까? 어머니와 아들이 꾸미는 준비라는 단어가 끔찍한 흉기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조차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푸르스름한 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결전의 날, 아버지의 환갑잔치 날이 밝았다. 거실로 나가니 이미 집안은 고소한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친정엄마 이영자 여사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있었다. 어머, 우리 딸 일찍 일어났네? 더 자지 그랬어. 잠이 안 와서요. 도와드릴게요. 지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 옆에 앉았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호박전과 동태전. 평소라면 군침이 돌았을 냄새가 오늘은 왠지 역하게 느껴졌다. 엄마는 지은의 속도 모르고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다. 내 아빠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른다. 아침부터 넥타이를 맸다 풀었다. 아주 난리도 아니야? 박서방이랑 사돈어른 오셨다고 더 들뜨셨나 봐. 그러게. 아빠도 참. 지은은 애써 웃으며 전을 뒤집었다. 엄마의 저 순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지은의 시선은 계속해서 1층 안방문, 시어머니가 자고 있는 그곳을 향해 있었다. 어젯밤에 그 준비가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가 넘자 최 여사가 방에서 나왔다.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모녀를 보며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기지개를 켰다. 아유, 잘 잤다.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잠이 솔솔 오네. 사돈, 벌써 다 준비하신 거예요? 최 여사는 화려한 자수가 놓인 실크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부엌일을 도울 차림새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녀는 굳이 팔을 걷어붙이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나도 좀 거들게요.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려니 가시방석이라서. 아이고, 아닙니다 사돈. 다 됐어요. 옷 버리십니다. 거실에서 편하게 TV나 보세요. 엄마가 손사래를 쳤지만 최 여사는 막무가내였다. 아니에요. 아, 맞다. 내가 가져온 게 있지? 최 여사는 냉장고 문을 열더니 어제 차에서 아이스박스째로 옮겨두었던 커다란 물병을 꺼냈다. 짙은 갈색의 액체가 찰랑거렸다. 이거 수정과예요. 내가 직접 곶감이랑 계피 넣고 푹 끓인 거예요. 우리 집안 비법대로 만든 거라 맛이 기가 막혀요. 오늘 잔치상에 올리면 딱일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수정과. 지은의 뇌리에 번개 같은 직감이 스쳤다. 짙은 갈색, 강한 계피향, 무언가를 섞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음료는 없었다. 어머, 귀한 걸 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사돈. 별말씀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준비할게요. 사돈은 가서 과일이나 좀 깎아주세요. 지은이 너도 가서 엄마 도와드려라. 수정과는 잣도 띄우고 해야 해서 내가 하는 게 편해. 최 여사는 묘한 고집으로 지은과 엄마를 부엌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엄마는 사돈의 호의를 거절하기 미안해하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지은도 쟁반을 챙기는 척하며 부엌을 나서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지은은 거실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부엌과 연결된 다용도실 문 뒤에 몸을 숨겼다. 문틈 사이로 최 여사의 뒷모습이 보였다. 최 여사는 부엌에 혼자 남게 되자 콧노래를 뚝 멈췄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찬장에서 유리잔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투명하고 매끈한 유리잔 5개. 그녀는 수정과 병을 여러 잔마다 가득 따랐다. 콸콸콸, 짙은 갈색 액체가 잔을 채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5개의 잔이 모두 채워졌다. 그때였다. 최 여사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약병이었다. 지은은 숨을 멈췄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최 여사는 5개의 잔 중 가장 왼쪽에 놓인 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약병의 뚜껑을 열어 하얀 가루를 그 잔에 털어넣었다. 설사약. 어젯밤 망신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유일한 도구. 최 여사는 티스푼으로 그 잔을 휘휘 저었다. 수정과의 짙은 색과 계피 가루 덕분에 하얀 가루는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완벽해. 최 여사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약을 탄 잔을 들어 빛에 비추어 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내려놓으며 다른 잔들과 섞이지 않도록 위치를 확인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겉보기엔 똑같은 유리잔들이라 섞이면 구별할 수가 없었다. 최 여사도 그걸 깨달았는지 잠시 고민하는 듯 했다. 그녀는 찬장을 뒤져 작은 과도를 꺼냈다. 그리고 약을 탄 잔의 바닥 굽부분을 긁기 시작했다. 끼익, 끽. 소름 끼치는 소리가 미세하게 울렸다. 그녀는 잔의 굽 한쪽에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흠집을 내고 있었다. 표시였다.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지은을 파멸로 이끌 확실한 표식. 지은은 그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잔의 위치, 흠집의 모양, 최 여사의 표정까지.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 여자는 지금 단순히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었다. 8년간 지켜온 한 여성의 존엄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잔칫날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사돈. 수정과 다 됐어요. 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재빨리 다용도실 뒷문으로 빠져나와 마치 화장실에 다녀온 것처럼 거실로 돌아왔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민준이 식탁에 둘러앉고 있었다. 아이고,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 우리 사돈어른이 수정과까지 준비해 주시고 호강합니다. 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민주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지은은 그 옆에 앉으며 민준을 노려보았다. 너도 알고 있지? 내 엄마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최 여사가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쟁반 위에는 5개의 수정과 잔이 놓여 있었다. 자디 동동 띄어진 먹음직스러운 모습이었다. 최 여사는 식탁을 돌며 잔을 하나씩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사돈어른, 이거 드세요. 계피가 혈액순환에 좋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돈도 이거 드시고요. 민준이 너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2잔 오최 여사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지은은 보았다. 최 여사의 엄지손가락이 잔의 바닥굽을 살짝 스치며 확인하는 것을. 그 흠집을. 최 여사는 그 잔을 지은의 앞에 내려놓았다. 지은아, 이 잔은 내 거야. 내가 특별히 잣도 많이 띄우고 계피도 더 넣었어. 몸이 차니까 이거 마시고 기운 좀 차려라. 가장 다정한 목소리, 가장 자상한 시어머니의 얼굴. 하지만 그 손에 들린 것은 독이 든 성배였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잔을 받아 들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잔 밑바닥을 슬쩍 훑어보니 손톱 끝에 걸리는 까칠한 느낌. 흠집이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최 여사를 보았다. 최 여사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넣어서 마셔라고 재촉하는 탐욕스러운 기대감이 일렁이고 있었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지은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특별해 보이네요. 최 여사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쟁반을 들고 나온다. 지은아, 이 잔은 내 거야. 내가 특별히 챙겼다. 그녀가 건넨 잔 밑바닥에는 미세한 흠집이 있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잔을 받아 들었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드디어 지은 씨의 손에 그 위험한 수정과 잔이 들렸습니다. 정말 심장이 쫄깃해지는 순간인데요. 만약 여러분도 숨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창에 숫자 3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숫자 3분은 지은 씨에게 보내는 승리의 응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별표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종 모양 알림을 켜주세요. 그래야 바로 이어질 지은 씨의 통쾌한 반격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테니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제가 매일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운명이 뒤바뀌는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다들 잔 채우셨죠? 우리 김철수 씨의 환갑을 축하하며 건배합시다. 친척들의 환호성이 양평 전원주택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지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운명을 바꿀 2개의 수정과 잔이 놓여 있었다. 거실에는 둥근 교자상 2개가 붙여졌고 친척들과 가족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인 아버지는 고깔모자를 쓰고 얼굴이 불그스레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우리 사위, 딸. 고맙네. 사돈어른도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건강합시다. 건배. 건배. 축하드려요. 쨍그랑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사람들은 저마다 술잔과 음료수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지은과 최 여사, 2 사람만은 마시지 않았다. 최 여사는 잔을 입에 대는 신용만 하며 겨눈질로 지은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지은의 손에 들린 바닥에 미세한 흠집이 있는 그 잔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셔. 어서 마셔. 최 여사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지은은 잔을 입술 가까이 가져갔다. 계피 향이 코를 찔렀다. 이 한 모금이면 지은은 친척들 앞에서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모자란 며느리가 될 것이었다. 최 여사가 바라는 대로 격식도 없고 예의도 모르는 집안의 딸로 낙인 찍히는 것이다. 지은은 잔을 입에 대기 직전 멈칫했다. 그리고는 곤란한 표정으로 손부채질을 시작했다. 어머, 근데 거실이 너무 덥지 않아요? 사람도 많고 음식 열기 때문인지 후끈하네요. 지은의 말에 땀을 뻘뻘 흘리며 갈비찜을 먹던 작은아버지가 맞장구를 쳤다. 어이구, 그렇긴 하네. 나도 덥다 싶었어. 제가 창문 좀 열게요. 환기 좀 시켜야겠어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척하며 시선을 창가 쪽으로 유도했다. 저기 창문이 뻑뻑해서 잘 안 열리던데. 아빠, 저것 좀 봐주세요. 지은이 창문을 가리키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거실 창가로 쏠렸다. 아버지가 어디 보자 하며 몸을 일으켰고 최 여사조차 무심코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핸드폰을 보느라 고개만 까딱거렸다. 바로 지금이었다. 지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놓인 흠집 있는 잔과 옆자리 민준의 앞에 놓인 멀쩡한 잔을 순식간에 맞바꿨다. 수정과가 찰랑거렸지만 넘치지는 않았다. 1초도 걸리지 않은 완벽한 트릭이었다. 아, 열렸네요. 바람 들어오니까 시원하다. 지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에 앉았다. 창문이 열리자 시원한 가을바람이 들이닥쳤고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최 여사도 다시 지은을 보았다. 그녀는 잔이 바뀐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지은의 앞에 놓인 잔, 이제는 민준의 잔이었던 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지은아, 왜 안 마시니? 얼음 녹겠다. 얼른 마셔. 네, 어머니. 마실게요.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꿀꺽 시원하게 들이켰다. 달콤하고 알싸한 수정과의 맛도 독은 없었다. 지은이 잔을 비우는 것을 확인한 최 여사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이제 고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챙겼다. 민준아, 너도 수정과 마셔라. 엄마가 만든 거 좋아하잖아. 민준은 핸드폰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자신의 앞에 놓인 잔을 집어들었다. 바로 지은이 바꿰치기 한 설사약이 듬뿍 들어간 그 잔이었다. 네, 잘 마실게요. 민준은 아무런 의심 없이 단숨에 잔을 비웠다. 차, 역시 엄마 표수정과가 최고네. 잣도 고소하고. 민준은 입가에 묻은 수정과를 닦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은은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많이 마셔도. 그게 내가 8년간 엄마 치마폭에 쌓여 살아온 대가니까? 식사가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최 여사는 틈만 나면 지은의 안색을 살폈다. 언제 배를 움켜쥐나 언제 식은땀을 흘리나 기다리는 눈치였다. 하지만 지은은 너무나 평온하게 갈비찜을 뜯고 잡채를 먹었다. 오히려 안색이 변해가는 건 민준이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잘 먹던 민준이 젓가락질을 멈췄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이기 시작했다. 민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배에 손을 얹고 불편한 듯 몸을 뒤틀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지은이 걱정스러운 척 물었다. 민준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시고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마에는 송골송골 식은 땀이 맺혔다. 아니, 갑자기 배가 왜 이렇게 꼬이지? 꾸르륵. 민준의 뱃속에서 천둥 치는 듯한 소리가 났다. 옆에 앉은 작은 어머니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였다. 민준은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졌다. 체했나봐, 소화제 좀. 민준이 말을 끝내기도 전이었다. 다시 한번 강력한 신호가 왔다. 이번엔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민준은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쿵 소리를 냈다. 미안합니다. 화장실 좀. 민준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화장실을 향해 질주했다. 쾅. 화장실 문이 닫히고 곧이어 적나라한 소음들이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꽝. 꾸르륵. 으아. 잔치상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밥을 먹던 친척들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민망함과 걱정이 뒤섞인 침묵이 흘렀다. 최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당황해서 지은과 화장실 쪽을 번갈아 보았다. 이게 아닌데. 분명히 약을 탄 잔은 지은이 마셨는데. 왜 멀쩡한 내 아들이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지? 어머, 박서방 왜 저러나? 장염인가? 친정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아까까진 괜찮았는데 뭘 잘못 먹었나 봐요. 그때 화장실 문이 살짝 열리며 민준의 죽어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휴지 좀 더 줘. 배가 찢어질 것 같아. 엄마, 나 죽어. 그 처절한 목소리에 최 여사가 이성을 잃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틀어졌다는 당혹감, 그리고 금쪽 같은 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니, 왜 민준이 내가 아픈 거야? 지은이 내가 마셨어야지.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동작이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술잔을 내려놓았다. 엄마의 눈이 커졌다.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마셨어야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섬뜩한 악의만큼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여사를 바라보았다.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비명과 신음소리.
당황한 최 여사가 무심코 소리친다. 아니, 왜 민준이 내가 아픈 거야? 지은이 내가 마셨어야지. 그 순간 자중의 시선이 최 여사에게 꽂혔다. 지은이 내가 마셨어야지. 최명희 여사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정적 속에서 지은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마셔야 했다니요. 최 여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돈 부부와 친척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히고 있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아, 아니. 내 말은 수정과가 몸에 좋은 거니까. 내가 많이 마셨으면 좋았겠다는 거지. 민준이가 저렇게 배탈이 날 줄 알았나? 배탈이요? 정말 배탈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최 여사 앞으로 걸어갔다. 어젯밤 민준 씨랑 안방에서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준비는 다 됐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최 여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너 들었니? 네, 다 들었어요. 오늘 제 잔에 뭘 타실 계획이셨다는 것도요? 설사약이었나요? 아니면 더 독한 거였나요? 설사약. 친정아버지 김철수 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사돈. 이게 다 무슨 소립니까? 내 딸한테 약을 먹이려고 했다니요. 아, 아닙니다, 사돈. 오해예요. 지은이가 지금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때였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기어 나오듯 걸어 나왔다. 땀범벅이 된 얼굴, 구겨진 옷매무새,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지독한 냄새.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신음했다.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병원 좀 불러줘. 지은은 싸늘한 눈으로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민준 씨, 말해봐. 어머니가 내 잔에 약 탄 거 알고 있었지? 지은아. 그게 아니라, 말해. 알고 있었어. 몰랐어. 지은의 호통에 민준이 움찔했다. 그는 고통과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시킨 거야. 난 말렸어. 그냥 이혼하면 되지 왜 그런 짓까지 하냐고 했는데. 엄마가 이게 확실한 방법이라고. 널 망신줘서 길을 꺾어야 한다고. 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결정타였다. 최 여사는 이 멍청한 놈아 하며 아들의 등짝을 내리쳤지만 이미 모든 진실은 까발려진 뒤였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친정엄마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친척들은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래 천벌받을 사람들이라며 웅성거렸다. 친정아버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먹다 남은 수정과 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힘껏 내던졌다. 챙그랑. 유리 조각과 갈색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평생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순둥이 아버지의 불호령이었다. 내 딸이 8년 동안 너희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귀한 내 딸을. 감히 내 딸을 약 먹여서 망신을 주려고 해? 너희가 사람이냐? 아버지는 최 여사와 민준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최 여사는 기가 눌려 뒷걸음질 쳤고 민준은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기었다. 사돈 어른. 진정하세요.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필요 없어.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그리고 박서방, 자네도 다신 내 딸 볼 생각하지 말게. 오늘부로 자네는 내 사위 아니야. 지은은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를 부축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그저 비겁하고 역겨운 타인일 뿐이었다. 박민준. 지은은 차분하게 그를 불렀다. 어머니가 약을 탄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당신이 침묵한 건 더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은 방관자가 아니야?
공범이지.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아니, 기회는 이미 8년이나 있었어.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지? 심지어 오늘 우리 아빠 환갑잔치에서조차. 지은은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를 뺐다. 심플한 백금 반지. 8년 전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끼웠던 그 반지가 이제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반지를 식탁 위에 툭 던졌다. 반지는 또르르 굴러가다가 수정과 얼룩 위에서 멈췄다. 이거 가져가. 그리고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합의 안 해주면 소송할 거니까 각오해. 지은아. 이혼이라니. 최 여사가 뒤늦게 소리쳤지만 지은은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다. 어머니, 소원대로 됐네요. 이제 민준 씨랑 저 깨끗하게 갈라섭니다. 위자료는 안 주셔도 돼요. 대신 당신들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저한테는 더 큰 보상이니까요. 지은은 현관으로 걸어갔다. 지은아. 엄마가 울면서 그녀를 불렀다. 지은은 잠시 멈춰 서서 부모님을 돌아보았다. 엄마, 아빠. 좋은 날 망쳐서 죄송해요. 근데 저 이제야 살 것 같아요. 그래. 잘했다, 내 새끼. 잘했어. 아빠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뒤에서 최 여사가 민준을 부축해 비틀거리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민준은 여전히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지은은 엑셀을 밟았다. 차가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친정집과 그 마당에 덩그러니 남겨진 두 모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하나의 점이 되어 사라졌다. 지은은 짐을 챙겨 자신의 차에 오른다. 뒤에서 울부짖는 시어머니와 주저앉은 남편을 뒤로 하고 그녀는 엑셀을 밟았다. 백미러 속의 시댁 식구들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지은은 차창을 열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8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끝났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그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속도를 높였다. 서울로 가는 길은 뻥 뚫려 있었다. 1년 후 서울의 한 스페인어 학원. 지은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1년 전 그날의 악몽은 이제 희미한 옛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과거는 마지막 인사를 위해 다시 한번 그녀를 찾아왔다. 지은 씨, 오늘 수업 예습해 왔어요? 맞은편에 앉은 강우진 강사가 싱긋 웃으며 물었다. 훤칠한 키에 선한 인상을 가진 그는 지은이 다니는 학원의 스페인어 강사였다. 그럼요. 저 모범생인 거 아시잖아요. 지은도 마주 웃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편안한 미소였다. 이혼 후 지은은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했다. 퇴근 후에는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 며느리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삶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아, 혹시 김지은 씨 되시나요? 저 평창동 옆집 사는 루실라 엄마예요. 평창동.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지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전 시댁 이웃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이런 전화 드려서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최 여사님이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라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토록 꼿꼿하고 서슬퍼렇던 최 여사가 쓰러졌다니. 지금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데
염치 없지만 한 번만 와주실 수 있나요? 의식이 오락가락하시는데 계속 지은 씨 이름만 부르세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전화를 끊고 지은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수십 가지였다. 그녀는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내 부모를 모욕했다. 하지만 지은은 가방을 챙겨 일어났다. 용서가 아니라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다. 병원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 지은은 방호복을 입고 안으로 들어갔다. 기계들이 규칙적인 기계음을 내고 있는 침대 위, 그곳에 최명희 여사가 누워 있었다. 불과 1년 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지은을 비웃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반쪽이 된 얼굴, 앙상하게 마른 손, 초점 잃은 눈동자. 그녀는 그저 죽음을 앞둔 노인일 뿐이었다. 어머니. 지은이 작게 불렀다. 최 여사의 눈동자가 천천히 지은을 향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그녀가 힘겹게 입술을 달싹였다. 지은아. 왔니?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고 희미했다. 지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네, 왔어요. 왜 부르셨어요? 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다. 미안하다. 최 여사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내가 다 망쳤어. 내 욕심이 너랑 민준이 다 불행하게 만들었어. 용서해라. 진심이었다.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벗어던진 가면 아래에는 아들에 대한 뒤틀린 집착으로 스스로를 파괴한 한 늙은 어머니의 후회만이 남아있었다. 지은은 가만히 최 여사를 내려다보았다.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진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치워지는 기분이었다. 어머니. 어머니 용서할게요. 지은의 말에 최 여사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예요. 더 이상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그만 짐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최 여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은아, 부디 행복해라. 넌 그럴 자격이 있어.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지은은 최 여사의 손을 놓아주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민준이었다. 1년 사이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구겨진 셔츠에 덥수룩한 수염. 지은을 본 민준이 화들짝 놀라 다가왔다. 지은아. 왔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뵙고 나오는 길이야? 많이 안 좋으시네. 의사 선생님도 마음의 준비하라고 하더라.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지은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엄마도 저렇게 안 되셨을 텐데. 내가 다 망친 거야? 지은은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자책하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민준 씨도 이제 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나서 진짜 민준 씨 인생을 살아. 그게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길일 거야. 그래. 노력해 볼게. 너는 잘 지내지? 응, 아주 잘 지내. 지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민준의 눈에 씁쓸함과 안도감이 스쳤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행복해라, 지은아. 당신도요. 안녕, 민준 씨. 지은은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다.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병원 정문을 나서자 시원한 가을바람이 지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늘은 눈부시게 파랗고 병원 앞 가로수들은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1년 전 양평으로 가던 그날의 가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그때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지만 지금은 찬란한 시작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은 씨. 우진의 목소리였다. 밝고 다정한, 지은을 웃게 만드는 목소리. 네, 우진 씨 수업 끝났어요. 네, 방금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좀 잠긴 것 같은데? 아니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수화기 너머로 우진의 당황한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저도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지금 어디예요? 제가 데리러 갈까요?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우리. 지은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물든 단풍잎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지은은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온전한 김지은으로서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가을 단풍처럼 붉게 물든 지은 씨의 미소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남을 해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해하려는 악의는 결국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지만 스스로를 사랑하는 단단한 마음은 인생의 새로운 봄을 불러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은 씨의 눈부신 앞날을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별표 구독 별표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억울함을 딛고 당당하게 일어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